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가서 도와주고, 아이들이 순간순간 놓치면은 스탑을 시키고, 너 지금 중요한 거를 하나 놓쳤다. 나 이렇게 짚어주면은 잘 생각해봐라. 뭘 놓쳤냐.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또 찾기도 하고, 못 알아채면은 내가 또 일러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알려주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방 가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뿌듯한 것은 내가 그 학생들을, 내가 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교수도 아닌데, 내가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아는 게 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좀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많이 학생들을 도와주고, 학생들이 오늘도 하고 저보고 내일도 오네요. 그래서 난 내일도 와. 12시부터 와.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면은 자기도 오겠다고 해가지고 와서 하고, 이제 아예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간호사 일이 어쩐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내가 또 애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해주고,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 아직 간호사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간호학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아나토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그 스트러글 하고 있는 학생도 있어서 또 많이 뭐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또 거기 랩실에서 은퇴를 거의 하신 분인데 그 랩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제 저는 일단 간호사인데 대학원을 나왔다. 그러면 뭐 누구에게라도 너 전공이 뭐냐 물어보고, 네가 그걸 전공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 나는 지금 너싱 에듀케이션을 할지 패밀리 너스 프랙티셔너 쪽으로 갈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드바이스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주기도 하고, 자기 친구나 뭐 후배들이 뭐 어느 쪽으로 갔는데 어쨌더라 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되게 참 뿌듯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45시간의 어떤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가기 되게 싫었거든요. 또 그러면 그런 걸 하겠냐 하면 안 하죠. 그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되게 뭔가 남자가 정리정돈부터 시작해서 뭔가 규칙적이고, 뭐 이렇게 사람이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오고, 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그곳에서 배운 게 많았잖아요.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가고 싶지는 않은 곳이잖아요. 끔찍한 곳이. 저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거 쓸데없이 다시 하라 그러면 안 하죠. 근데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고 했고, 그리고 막상 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야, 이거 참 좋은 과정이다. 이렇게 느끼고, 이제 제가 오늘 마쳤고, 3월에 한 번만 더 가서 한 3시간만 있으면 이제 끝나요. 원래 제 계획은 저는 항상 그냥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날 마지막 하나를 남겨준 이유가, 제 프리셉터가 이제 거기 선생님이 그 패컬티 미팅을 하는 날인데, 저를 제가 원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 회의인 거죠. 간호학과 교수 회의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 거기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간호학과 교수들이 도대체 뭔 얘기를 나누는지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면은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길이든지 오픈을 하고 한번 열어두고, 많은 어드바이스도 들어보고, 이제 그런 경우에도 내가 있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제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제가 간호학을 시작할 때, 나는 이제 더 이상은
티칭 잡은 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많이 할 때 9시간을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그래서 너무 그때 목이 한 달 정도? 목이 완전 잠겨가지고, 목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억지로 가서 수업을 1시간도 안 빼먹고 제가 수업을 다 강행을 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다 했었죠. 그런 세월을 제가 보내고 나서 이제 간호사가 됐는데, 제가 정말 다시는 티칭 잡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 프랙티컴도 병원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학교로 자꾸 대학으로 간 거예요. 2번 다 대학으로 갔어요. 나는 대학교고 뭐고 나는, 말하는 직업은,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뭐, 어떤 길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티칭이기는 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아마 재능을 받았다면은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재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다만 말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고 몸 쓰는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목만 말고. 그래서 지금 사실 몸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좋은데 좀 피곤하긴 해도. 근데 이상하게 프랙티컴을 지금 2번을 다 대학교를 가가지고 했는데, 그냥 뭐, 열어둬야죠. 내가 어떤 고집을 해서 나는 이 길은 절대 아니야. 딱 잘라버리고, 뭐, 나 이 길만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고단하니까 하잖아요. 뭐든지 열어놓고, 그래? 모르죠. 제가 결국은 그런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의를 하게 될지 아니면 꼭 강의만 하는 건 아니고 거기 랩실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뭐라 그럴까, 강의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실무에서 학생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스킬을 가르쳐주는 일은 많이 달라요. 근데 진짜 순수하게 학생들 앞에 앉아있고 나 혼자 막 한 2시간 대부분 연강하잖아요. 간호학과는 3시간씩 연강해요. 나는 그 강의 들으면서 나는 그 교수에게 제가 빙의가 돼가지고, 나는 어쩜 저렇게 하지? 나는 못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다. 저런 일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만 저는 하면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랩실에 있는 그 선생님들은 훨씬 달라요. 그냥 자유롭게 앉아있고 학생들 기다리고 학생들이 오면은 그걸 가르쳐주고 잘못된 거 교정해주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재밌어 보여요. 이런 일은. 그리고 또 저는 환자를 직접 교육하는 거는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인 거죠. 어떤 환자? 오비시티 환자, hypertension, diabetes, heart disease, 뭐 이런 질병을 가진 오비스한 그런 환자들을 교육을 통해서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도록 하면서 상담하고 대화를 나눠서 그 사람이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질병을 치료해 나가는 일을 제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환자를 교육하고 상담하고 그 사람의 말을 또 듣고 뭐 조금 이렇게 팁을 주고 또 자주 만나가지고 체크를 해주고 어떤 그런 일은 하고 싶어요. 그런 일과 진짜 강단에서 그냥 무조건 혼자 막 3시간 연강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인데 그래서 나는 이 일은 정말 하고 싶지가 않고 이쪽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게 점점 윤곽이 잡혀요. 윤곽이 잡히면서 자신감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과정도 맨날 이제 심심하면 설치를 해보는 거죠. 여기 UD, 이제 대학원 과정은 좀 근사한 대학교에, 이름 있는 대학교에 그래도, 가고 싶은 욕심인 거죠.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교도 알아보고, 제가 아직 온라인 프로그램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온라인 프로그램을 알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마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다 조금 그 과정이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벌써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제가 이미 다 조사를 해봤어요. 뭘 요구하고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처음에 딱 볼 때는 너무 놀랐어요. 파마콜로지, 약? 나 약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약 너무 어려웠는데. 물론 제가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RN 과정 때 그 약은 한 번도 저는 타이레놀도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약 자체를 그냥 평생 약이라고는 안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타이레놀이 뭔지도 저는 진짜 모르는 그런 정도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약을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약을 다 주고 있잖아요. 환자들의 약을 전부 다 주고 있는데 이제 약 이름을 딱 들으면은 이게 정신과 약인지, 키드니 약인지, 다이비티스 약인지, 하트 관련, 심혈관 관련 약인지, 그 다음에 폐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인지, 그 다음에, 하이퍼텐션, 너무 그 플루이드가 몸이 많아가지고, 그 하이퍼텐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줌을 자꾸 빼내는 디우레틱 약인지 약 이름 들으면은 정말 다 감이 딱 잡혀요.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맨날 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지금 1년 6개월 됐거든요. 1년 6개월이면 정말 아직도 베이비 널스죠. 솔직히 말하면. 안 그러겠어요? 한 3년은 돼야 그냥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간호사 취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베이비 널스인데 약에 대해서 웬만큼 다 알겠는 거예요. 그냥 매일 주다 보니까 약에 대해서 다 알고 그 다음에 의사애들하고 계속 무슨 일 있으면 환자가 어쩌면 의사한테 페이지하고 의사가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더 나면 이런 경우 의사가 이런 오더를 내리는구나. 약사가 홀드하고 있구나. 약에 문제가 있나?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이런 약이 처방이 되는구나. 그런 거를 그냥 대충 어떤 큰 그림 정도는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용기가 점점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일을 계속 해 나가면서. 그래서 저는 참, 다시 말하면 미국 교육이 대단하다. 미국 교육이 첫 걸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용기도 주고 의지력도 의지력도 생기게 하고 꿈도 주고 희망도 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점점 키워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용기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일단 시작을 하시면 미국 교육이 책임을 진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전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제 이정표가 이만큼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